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 의뢰를 받아서 갖고 계시던 스커트를 제가 똑같이 만들어 드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 첫 번째로 패턴과 재단을 했었고요. 이번 영상은 이어서 그 두 번째 봉제하기 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름 만들기, 지퍼 달기, 고무줄 넣기, 안감 합봉하기 등등등 굉장히 많은 봉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쉬폰 소재나 블라우스, 스카프 등등을 마감할 때 마라받기라는 봉제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마라받기를 깔끔하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 아니시라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초보자분들도 깔끔하게 마라받기를 할 수 있는 그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난이도가 꽤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그냥 쟤는 저런 작업도 하는 아이구나 라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봉제하고 스커트 완성하러 가볼게요. 앞판에 있는 주름부터 접어서 주름을 고정시켜 줄게요. 패턴에서 그려줬던 대로 주름이 접히는 곳의 방향을 잘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한쪽에 5개의 주름을 핀으로 다 고정했으면 시접 분량 1cm 안쪽에서 상침을 주름을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주름이 고정이 됐죠?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양쪽에 5개씩 주름을 모두 고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 뒷판과 앞판의 옆선을 합봉해 줄게요. 뒷판의 겉면과 앞판의 겉면을 마주대고 합봉할 곳의 시접을 중간중간 맞춰줍니다. 그리고 시접 1.5cm로 봉제해줍니다. 반대쪽 옆선도 똑같이 합봉해줄게요. 양쪽 옆선을 모두 박아줬으면 패턴에서 뒷판이 앞판으로 넘어오는 주름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 앞판 주름 고정해줬듯이 뒷판의 주름을 접어서 시접선 안쪽으로 상침해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때 옆선 시접은 잠시 후 오버로크 처리를 해줘야 하니까 옆선 시접 끝까지 고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원본 옷을 보면 앞판의 마지막 주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뒷판의 주름이 앞판을 덮은 상태로 옆 봉제선이 안쪽에 가려져 있죠? 방금 작업한 거를 가져와 보면 역시나 앞판의 주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뒷판의 주름이 앞판을 덮어서 옆 봉제선이 안쪽으로 가려지게 되는 형태로 원본 옷과 동일하게 잘 나왔습니다. 반대쪽 뒷판 주름도 똑같이 작업해 줄게요. 반대쪽도 주름이 잘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양쪽 옆선을 오버로크 처리해주고 올게요. 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심조심 오버로크 처리해줍니다. 이제 밑단을 원본 옷처럼 이렇게 끝을 2번 말아서 마라받기 처리를 해줘야 해요. 마라받기는 원래 이런 마라받기 노루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준답니다. 마라받기 노루발은 원단이 안쪽에서 트위스트 돼서 2번 접힌 상태로 봉제가 되게 해주는 도구고요. 제 거는 0.3mm 너비의 마라받기 노루발인데 노루발을 교체해서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루발에 원단을 말아서 끼워주는데 이 과정부터가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런 미끄러운 쉬폰 원단은 더더욱 작업이 까다롭답니다. 봉제를 하면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 풀리지 않고 계속 접혀지게 잡아줘야 해요. 결과물을 보면 첫 부분도 깔끔하게 되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2겹이 잘 말려야 하는데 중간중간 잘 안 말리고 한 겹으로 봉제가 돼서 올 끝이 다 노출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도 쉽고 깔끔하게 마라받기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마라받기 깔끔하고 쉽게 하는 방법! 바로 이런 벨트 심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벨트 심지 또는 허리 심지라고 불리고요.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하의류의 옷을 만들 때 허리단 부분에 늘어난 방지와 힘을 주기 위해 넣어주는 심지예요. 느낌은 마치 굉장히 빳빳하지만 얇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고요. 자세히 보면 가로, 세로의 결이 엮여져 있답니다. 자, 이제 가위로 세로결 한 줄을 잘라내주고 삐져나온 가로결을 쭉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올을 풀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마라바퀴 너비만큼 올을 풀러주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마라바퀴 해줄 원단을 가져와서 원단의 겉쪽 면에서 마라바퀴를 해줄 가장자리에 맞춰 방금 올을 빼준 벨트 심지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벨트 심지와 원단을 같이 봉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반드시 가로올을 풀어준 부분 안쪽에서 박아줘야 해요. 올을 빼지 않은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잘 맞춰서 한 줄 봉제해 주겠습니다. 이때 노루발은 마라바퀴 노루발이 아닌 일반 평 노루발을 사용해주면 돼요. 원하는 마라바퀴 폭으로 한 줄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벨트 심지를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어 줍니다. 심지를 끝까지 잘 밀어주고 이 위쪽에서 다시 한번 봉제해 주는 거예요. 역시나 가로를 빼주지 않은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간격을 잘 맞춰서 예쁘게 한 줄 봉제해 줄게요. 이렇게 다 박아줬으면 벨트 심지를 이용한 마라바퀴 하이라이트. 벨트 심지를 이렇게 쏙 잡아당겨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라바퀴가 삐져나온 곳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완성이 됐죠? 이 작업은 벨트 심지에 가로심을 빼주는 작업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봉제도 2번 작업을 해줘야 해서 마라바퀴 노루발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약간의 노동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안전하고 깔끔하게 작업하기 위해선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작업해준 벨트 심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본 작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스커트 밑단을 모두 마라바퀴 할 수 있는 아주 긴 벨트 심지를 가지고 올게요. 스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안쪽이 아닌 겉쪽을 위로 두고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옆선의 시접은 뒤쪽으로 몰아줄게요. 올을 빼준 벨트 심지 부분을 마라바퀴를 할 원단의 가장자리에 맞춰 놓아주고 봉제를 해주겠습니다. 밑단이 일직선이 아닌 곡선이라 말을 잘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합니다. 드디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대로 벨트 심지를 안쪽으로 돌려주고 벨트 심지를 끝까지 잘 밀어준 상태로 마라바퀴 부분에 한 줄 더 봉제해줍니다. 간격을 잘 맞춰서 예쁘게 봉제해줄게요. 두 번째 바퀴도 다 돌았습니다. 이제 신나게 뜯어줄게요. 마라바퀴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쵸? 이번엔 허리단을 연결해 줄 거예요. 뒷판 허리단과 앞판 허리단의 겉과 겉을 마주대주고 옆선을 시접 1cm로 봉제해 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뒷판과 앞판의 허리단을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허리단을 준비해 놓고 다음은 안감을 작업해 줄게요. 안감에도 앞판 쪽에 주름이 있었잖아요. 겉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패턴대로 주름을 접어서 시접 쪽에서 상침에 주름을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주름을 접어 고정시켜 줬습니다. 이제 안감을 반 접어 겉과 겉을 마주대고 앞중심에 지퍼가 달리는 부분 아래로 봉제를 해줄게요. 이렇게 지퍼가 달린 아래쪽으로만 봉제를 해줬습니다. 방금 봉제한 안감의 앞중심 부분을
지퍼가 달릴 위치 아래쪽으로만 오버로크를 쳐줄 거예요. 밑단 쪽부터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지퍼가 달릴 아래쪽으로만 오버로크를 쳤습니다. 원본 옷의 안감을 살펴보면 밑단이 오버로크로 처리가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감 밑단은 오버로크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패턴에서 안감 밑단 시접을 1cm 줬었으니까 1cm씩 깎아내면서 오버로크를 쳐줄게요. 이제 겉감과 허리단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허리단은 시접을 먼저 가름솔로 다려주고 왔어요. 몸판의 겉과 허리단의 겉을 마주대고 앞중심, 옆선, 뒤중심의 포인트를 잘 맞춰서 집게로 두 장을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1cm의 시접으로 쭉 봉제해 줄게요. 몸판과 허리단이 잘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엔 허리단 반대쪽 부분의 안감을 연결해 줄 거예요. 허리단의 겉과 안감의 겉을 마주대고 역시나 집게로 고정시켜 줄게요. 시접 1cm로 봉제를 해주는데 안감 보드레 원단이 많이 미끌거려서 밀리기가 쉬우니까 잘 봐가면서 조심조심 봉제해 주겠습니다. 허리단의 겉감과 안감을 모두 연결했으면 옷을 뒤집어 줍니다. 완전히 옷을 펼친 상태에서 허리단의 시접을 겉감은 겉감 쪽으로, 안감은 안감 쪽으로 눕혀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겉쪽에서 펼쳐져 있는 허리단을 반 접어주고 다리미로 쭉 눌러줄 거예요. 그 전에 겉감과 안감의 허리단 시접이 딱 맞물려서 허리단이 정확히 반이 접힐 수 있도록 시침핀으로 중간중간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특히 앞중심 부분은 양쪽 길이가 어긋나지 않고 일치하도록 심혈을 더 기울여서 길이를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제 허리선을 다리미로 눌러줍니다. 다리미로 잘 눌러줬으면 이제 시침핀은 제거해도 좋습니다.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대망의 지퍼 달기 시간입니다. 옷을 뒤집어서 앞중심이 보이게 펼쳐줍니다. 지퍼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우선 지퍼 끝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다려줄게요. 접히는 허리단 끝에 맞춰서 이렇게 지퍼를 달아줄 거예요. 자를 가져와서 앞 중심에 붙여준 심지의 가운데 부분을 초크로 표시해 줄게요. 앞 중심이 되는 선을 일자로 그어주고 앞판 패턴을 가져와서 지퍼가 끝나는 지점도 표시를 해줍니다. 지퍼를 대봤더니 위치가 잘 맞는군요. 원본 옷을 보면 지퍼가 보이는 너비가 1.5cm라고 했죠? 지퍼가 끝나는 위치에서 양쪽에 0.75cm씩 시접을 표시해줍니다. 지퍼가 끝나는 지점 위쪽으로도 앞중심에 1cm 정도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Y자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대망의 너무너무 무서운 절개 시간입니다. 이제 지퍼를 달아줄 준비가 다 됐고 겉쪽에서 한쪽씩 지퍼를 달아줄 거예요. 이때 지퍼, 겉감, 안감을 다 같이 잡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옷을 펼쳐서 지퍼와 겉감만 봉제해줘야 합니다. 허리단 끝 지점에서 지퍼 끝을 잘 맞춰서 겉감과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이렇게 한 줄 봉제해 줄게요. 지퍼가 끝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딱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걸 잘 맞춰줘야 양쪽 지퍼 끝 시접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답니다. 지퍼를 봉제하기 위해 노루발을 외노루발로 교체해 줄게요. 지퍼를 다는 건 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간격이 잘 맞도록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박아주겠습니다. 지퍼가 끝나는 부분을 딱 잘 맞춰주세요. 지퍼 한쪽이 무사히 잘 달렸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달아줄게요. 이렇게 시접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봉제가 돼야 하잖아요.
이때 허리단 아래와 위에 부분이 양쪽이 짝짝이가 되지 않게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먼저 작업해준 쪽의 허리단 아래 봉제선 부분에 딱 대칭이 되도록 시침핀으로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어주고 표시해둔 위치를 잘 맞춰서 지퍼와 겉감을 고정시켜줍니다. 지퍼가 끝나는 지점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표시해줄게요. 시작점과 끝 지점을 잘 맞춰서 봉제해주겠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지퍼가 잘 달렸습니다. 문제는 이 밑에 부분을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데 앞중심을 Y자로 잘라주면서 생긴 이 삼각형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지퍼와 함께 봉제해서 막아줘야 해요. 작은 부분이라 조심조심 섬세하고 튼튼하게 봉제해줍니다. 겉에서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고수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끝부분을 깔끔하게 작업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살짝 우글우글 오는 부분은 나중에 상침을 해주면 좀 커버가 될 것 같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퍼를 끝까지 열어준 상태에서 안감을 그대로 뒤집어줍니다. 허리선을 잘 맞춰서 고정해주고 지퍼 끝나는 부분의 너치도 잘 맞춰줍니다. 이제 지퍼 앞으로 안감까지 쭉 합봉해주는데 지퍼가 딱 끝나는 지점까지 봉제해주겠습니다. 지퍼 끝쪽으로 갈수록 반대쪽이 같이 씹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한쪽이 잘 합봉이 됐네요.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줄게요. 양쪽이 짝짝이가 되지 않도록 봉제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지퍼 살짝 옆으로 상침을 해서 지퍼 열고 닫을 때 겉감과 안감이 씹히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줄게요. 노루발은 다시 평노루발로 교체해주고 상침해주겠습니다. 지퍼 옆으로 약 1~2mm 정도 떨어져서 간격을 잘 보면서 상침해줍니다. 이때 안쪽에서 안감이 접히거나 씹히지 않는지도 주의해줘야 해요. 안쪽에도 씹히는 곳 없이 잘 됐고 겉에도 깔끔하게 상침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뒤 허리에 5cm 너비의 고무밴드만 넣어주면 거의 끝이 보입니다. 고무밴드는 완성 사이즈 26cm에 양쪽 시접 1cm씩을 더해서 28cm로 준비했습니다. 몸판을 겉감, 허리단, 안감이 보이게 쫙 펼쳐줍니다. 허리단의 옆선이 잘 보이게 펼쳐준 상태에서 고무밴드를 안감 쪽 허리단에 시접 1cm를 맞춰서 놓아주고 이렇게 고무밴드를 고정시켜 박아주겠습니다. 반대쪽 옆선에서도 안감 쪽 허리단의 시접을 맞춰서 고무밴드를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감 방향으로 고무밴드를 고정시켜 줬습니다. 이제 허리단을 반 접어서 안감 허리단 시접과 겉감 허리단 시접을 맞잡고 뒤쪽 부분만 옆선에서 옆선까지 시접끼리 같이 박아줘야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허리단 패턴 그릴 때 5cm 너비의 고무밴드가 들어가기에 5cm 폭의 허리단은 너무 타이트하다, 작업시 미스였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대로는 시접끼리 봉제하기가 편하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결국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옷을 다시 뒤집어서 겉쪽에서 작업해 줄게요. 옆선에서 옆선까지 뒤쪽 부분만 허리단 봉제선을 따라 숨은 상침으로 겉감과 안감의 허리를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숨은 상침은 말 그대로 상침이긴 상침이나 기존의 다른 봉제선에 딱 맞춰 상침을 해서 따로 보이지 않는 상침을 말해요. 이때 고무밴드가 같이 씹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게 원단 셔링 분량이 고무밴드의 2배가 들어가 있는 거라 나중에는 원단이 너무 많이 남아서 셔링 분량 막 뒤로 밀어내고 고무줄 잡아 당기고 애를 좀 먹었답니다. 그냥 처음부터 늘 하던 방식대로 터널을 만들어서 고무줄을 넣어줬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기존 옷의 봉제법을 따라하려던 것과 패턴과 재단에서의 실수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숨은 상침이 끝났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허리단 합봉이 잘 된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봉제선이 안감 쪽으로 조금씩 넘어와 버리게 됐답니다. 원본옷을 보면 고무밴드 부분 가운데에 상침을 한 번 더 해서 고무밴드가 뒤집히거나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줬어요. 저도 똑같이 상침을 해주기 위해 허리단 중간 부분에 초크로 선을 그어주고 왔습니다. 이쪽 옆선부터 반대쪽 옆선까지 상침을 해줄게요. 이때 그냥 상침해버리면 고무밴드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고무밴드를 원단이 펼쳐질 만큼 앞뒤로 쫙 잡아당겨서 상침해줍니다. 다리미 열을 이용해 방금 허리단에 그려줬던 초크선을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앞판 주름을 일자로 잘 펴서 다리미로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주름 결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열과 스팀을 쐬어주겠습니다. 지퍼 주위에 상침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잘 펴주고 밑단 말아받기 한 부분도 평평하게 잘 펴서 눌러줄게요. 옆선의 시접도 뒤쪽으로 몰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허리단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눌러줄게요.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다 마쳤다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처음 이 스커트 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겠다라고 좀 자신 있게 받았는데 막상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옷 만드는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좀 진땀 빼는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안 담겼을 수도 있지만 역시나 쉬폰이라는 소재는 봉제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안감으로 사용한 보드레 원단도 굉장히 미끌미끌 거리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봉제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퍼 다는 것도 오랜만에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버벅거리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비슷하게 무사히 잘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좀 나름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받으시는 분도 만족스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많이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영상이었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난이도 있는 작업 영상들도 한 번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준비해서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